부천에 있는 한 산부인과 병동의 신생아실. 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옆에 아기가 따라온다. 아기들이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리자 이 병원 간호사는 신생아실에 있는 기계 하나를 켠다. 얼마 후 신기하게도 아기들이 하나둘씩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이 들기 시작한다. 이 병원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기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글쎄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데이터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한 10명이 운다 그러면 한 7, 80%는 효과가 있는 거. 7, 8명 정도는 뭐 스르륵 잠이 든다든지 또 우는 소리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런 걸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기를 잠재우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 기계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실제 파도 소리 진폭이고 윗부분이 기계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음은 소리에서부터 진폭까지 파도 소리와 유사했다. 먼저 진폭의 변화가 이렇게 파도 치듯이 소리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지는데 이 실제 파도 소리의 진폭의 변화와 아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파도 소리는 한 1000Hz, 이렇게 1000Hz 이하의 이 넓은 음대역의 백색 사운드 성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기계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역시 1000Hz의 넓은 음대역의 백색 사운드의 소리가 진폭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기계에서 들리는 소리는 실제 파도 소리를 그대로 따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도 소리는 일반적인 소리들에 비해 진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백색 사운드라 불리는 이유도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넓은 소리의 음역이 다 포함된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기들은 왜 파도 소리와 유사한 소리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배가 불뚝한 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륵스륵 하는 이런 소리가 백색 사운드고 이 성분의 그 대부분이 파도 소리에도 섞여 있는 이런 그 백색 사운드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즉 태아 시절에 엄마가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배를 쓰다듬고 무슨 말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리는 말소리보다는 이 귀 가까이에 있는 이런 스럭스럭 하는 이런 소리가 결국은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지 한 3, 4개월 미만의 아기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주변에 엄마나 아빠가 있다는 느낌이 돼서 울음을 그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태아 시절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을 때 나는 소리와 파도 소리는 공통으로 백색 사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파도 소리는 아기에게 태반에 있을 때의 기억을 환기시켜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게 되고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편안히 잠이 든다는 동요의 노랫말. 어쩌면 파도 소리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무실들이 질비한 일본 도쿄 긴자의 한 건물.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직장인들이 잠시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수면실이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곳의 관리사는 사람들의 숙면을 도와주기 위해 음반 한 장을 골라 오디오에 넣는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파도 소리. 곳곳에 마련된 작은 침상에서 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깐이나마 단잠을 청한다. 波の音っていうのは非常に自然界の音でお客さんたちが聞いて気持ちがいいんですね。だからマッサージをしながら波の音をこう聞くことによって気分がリラックスしてで自然に眠ってしまいます。そうすると疲れてた頭が冴えてきます。でここはもうそういう意味でお客さんがたくさん来ます。 일본에는 파도 소리를 활용한 음반들도 널리 시판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음반들은 대부분 편안한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2년에 발매가 돼 한 해 13만 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이 음반은 파도 소리를 그대로 녹음한 것이다. 眠りに適したそのリズムとか音というのはできるだけ単調なものがいいと言われています。人間の心臓の音で定期的に打っているようでも微妙な感覚、開いたり狭くなったりっていう人間が持つ独特なリズムが自然界にも波の音ですとか川のせせらぎ、小鳥の声といったような自然界に多く含まれて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音を聞くと人間はリラックス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ので、そういう観点からも波の音はとてもリラクゼーション効果が高いと認識しています。 대흥행의 기록을 세운 이 음반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제의 파도 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사람의 수면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진 파도 소리. 파도 소리의 어떤 원리가 수면과 관계가 되는 것일까? 이게 0.3Hz 정도가 되면은 이 수면파, 즉 가장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이런 휴식을 취하는 수면파 또는 어디에 뭐 돌을 닦는 분들이 심취할 때 나타나는 이런 그 파의 뇌파를 델타파라고 하는데 이런 파의 주기가 0.3Hz 정도가 됩니다. 이런 0.3Hz가 주변에서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일정한 주기로 밀려오는 파도. 바로 파도의 그 주기가 수면파와 유사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파도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소리뿐만이 아니다. 막 동이 터올 무렵 해운대 바닷가에서 몸을 푸는 한 무리의 사람들, 바로 바다 수영 동호회 회원들이다. 바다 수영을 즐기기에는 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이들.
이들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매주 주말이면 바다에서 수영을 즐긴다.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매력을 바다 수영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바다 수영과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한번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바다의 어떤 큰 강함과 어떤 좋은 공기를 한번 마셔봄으로써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오니까 바닷물 자체도 그렇고 사람도 우리가 바다 들어가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호흡하기도 더 좋고 그래서 바다가 확실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가진 환경은 실제로 인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바닷가에서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측정 장소는 이기대 공원의 갯바위 바로 앞. 측정 결과 음이온 개수 453개로 나타났다. 두 번째 측정 장소는 자갈밭. 측정 결과 갯바위에 비해 파도가 더 많이 부서지는 자갈밭의 음이온이 800개를 넘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너드 효과랑 물의 입자가 어느 물체에 부닥치면서 잘게 쪼개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세거나 폭포수의 폭포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물의 입자가 받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음이온 발생은 더 많이 됩니다. 도심 평균 음이온 발생이 공기 1cc당 100개에서 2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서너 배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해변에서 오존 농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은 특히 인체 호흡기와 점막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정 장소로 선택한 곳은 세 지점. 해변 바로 앞과 30m 뒤, 다시 50m 뒤로 세 곳을 선택했다. 측정 결과 세 곳의 오존 평균 수치는 10.6 ppb, 부산시 평균 23 ppb보다 절반 정도를 기록했다. 파도의 어떤 포말 수분물이 H2O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H2O의 H 수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OH가 발생이 됩니다. 그 OH가 오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두 개의 오존 분자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파도가 일으키는 하얀 포말로 잘게 부서진 바닷물이 오존과 반응을 하면서 오존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바닷가의 오존 수치가 도심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프랑스 서쪽 브르타뉴의 조용한 마을 로스코프. 이곳에 있는 해수요법센터는 파도가 만들어내는 바닷가의 좋은 환경을 질병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해수가 가진 각종 유익한 성분들을 비롯해 바다 환경 자체를 치료시설로 활용하는 이런 해수요법 시설들이 프랑스 해변에는 70여 곳이나 있다. Par contre, il y a des personnes qui viennent en cure dans l'établissement depuis déjà de nombreuses années, dont certaines depuis les années 1950. Ces personnes, celles qui ont des aérosols de façon régulière, mais qui sont aussi en climat marin, donc difficile de faire la part des choses, ces personnes disent pratiquement tout le temps avoir de très bons résultats sur tout ce qui concerne
les phénomènes chroniques d'allergie, de rhinite, de bronchite liés à leur environnement quotidien, de ville ou d'atmosphère polluée. Ça s'observe de façon quasi systématique. 이곳에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요법 센터가 생긴 것은 1899년. 당시 의사였던 루이 바고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곳 로슈코프에 해수요법 센터를 세웠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의 명성이 꾸준히 이어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수요법 센터를 찾은 환자들을 10년 동안 관찰해 기록한 이 논문에 의하면 임파선 연구와 관절염에 걸린 환자들을 해수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적혈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En ce qui concerne le climat marin, les observations ont montré que l'existence d'une pression atmosphérique élevée du fait de la situation, de l'altitude zéro, entraîne chez la personne qui vit dans ces régions une respiration plus ample et plus efficace, c'est-à-dire plus profonde. Donc une meilleure saturation, une meilleure utilisation de l'oxygène. D'autre part, le climat marin révèle des ions oxygène, des petits ions oxygène en quantité très importante, ce qui donne à la respiration un côté extrêmement efficace, extrêmement profitable, avec une oxygénation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et qui va se traduire par une augmentation progressive des globules rouges dans l'organisme. 바닷물이 체액과 유사한 성분을 가졌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기도 했다. 1897년 한 마리의 개에게 체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피를 빼내고 대신 같은 비율로 만든 바닷물을 주입했다. 그 후 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음에는 심각하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이던 개가 4일 만에 백혈구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해 그 후 무려 5년을 거뜬히 살았다는 것이다. 해수요법 센터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파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바닷물 분무이호법은 파도가 부서지면서 발생하는 좋은 성분들을 인위적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바닷물을 미세하게 분무시켜 들이마시도록 하는 것이다. 바닷가를 거니는 것도 중요한 해수치료 요법 중의 하나. 파도가 만들어내는 음이온을 비롯해 미네랄 같은 성분이 포함된 양질의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Quand vous avez des tempêtes ou des vagues, les micro-gouttelettes d'eau de mer pulvérisées lors de la vague, au moment où la vague se casse, libèrent aussi dans l'air ambiant des ions marins, des minéraux marins, que l'on va ensuite pouvoir respirer. Donc tout un ensemble de climats, d'eau de mer, d'algues, de mise au repos de l'organisme qui va permettre à l'organisme d'être refait. Son économie interne va être au maximum et il va donc pouvoir mieux lutter contre les agressions, que ce soit sur le plan respiratoire, puisque c'est ce qui vous intéresse, je crois, que ce soit les agressions allergiques polluantes, que ce soit les agressions virales ou microbiennes.
해수 치료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은 허리 관절염을 비롯해 호흡기 환자들, 특히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 치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바다라는 인체 유익한 환경에 사람들이 머문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파도가 가진 다양한 효능들이 사람을 치료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조용히 밀려왔다 조용히 밀려가는 파도. 때로 파도는 생명 탄생에 은밀하게 개입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연안의 한 해변. 6월에서 8월 사이 보름이 되면 이곳에서는 물고기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만조를 따라 백사장으로 올라온 수많은 물고기들. 대체 이 물고기들은 왜 이렇게 떼지어 해변으로 몰려든 것일까? 놈들이 빠져나온 모래를 파보면 놀랍게도 주황색의 알들이 보인다. 모래사장에 산란을 한 것이다. 산란을 한 뒤 그루니언들은 밀물이 채 끝나기 전에 바다로 돌아간다. 모래사장에 남겨진 알들은 부화하고 보름 뒤 다음 만조 때가 되면 물길을 타고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그루니언의 생태에 대해 연구 중인 마틴 교수. 그는 해양 생물들이 조석의 원리에 대해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 They must know, they have some way of knowing. Many ocean animals know about the tides, even ones that live very deep in the water and very far away from shore. The tides are very important to ocean animals. So even though for us it seems like a very subtle difference, for them they're very aware of the change in the pull and the push of the tides. So they are born knowing, they know from the very beginning. I don't know how they do it. 12시간의 주기를 가진 파도. 조수는 태양과 지구, 달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달이 태양, 지구와 직각을 이루면 바닷물의 기표는 가장 낮아져 썰물이 된다. 달이 다시 움직여 태양, 지구와 평형을 이루게 되면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든다는 백중살이가 된다. 근대에 들어서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조석의 원리. 그런데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은 이미 조석의 원리를 온몸으로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석의 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갯벌이다. (12시간) 주기로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 조석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갯벌의 무수한 해양 생물들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다. 그렇습니다. 이 파도가 결국은 썰물 때 노출되었던 생물들에게 밀물이 되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생물들은 밀물이 되면서 물이 서서히 차면서 생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먹이도 먹고 호흡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육지와 바다의 경계의 땅 갯벌.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게 파도는 먼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실어다 주기도 하고 강으로부터 내려온 영양분을 골고루 퍼주게 갯벌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생명의 리듬인 것이다.
일본의 한 실험실. 이곳에서는 파도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 갯벌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이곳에서는 각기 3개의 수조를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3개의 수조 가운데 한 수조에만 파도가 치도록 했다. 나머지 2개의 수조는 약간씩의 조류, 즉 물 흐름의 차이만 두었다. 3곳 수조 모두 실제 바다와 모래를 가져와 2주 동안 햇볕에 건조시켜 모래 속의 모든 생물을 죽게 한 뒤 넣어두었다. 이런 조건에서 실험을 한 지 올해로 11년째. 파도가 있는 수조에는 물풀의 종류인 잘피가 제법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파도는 없이 조류의 차이만 둔 나머지 2개의 수조에는 잘피가 자라나지 않았다. 一番目覚ましい結果は波の水槽と流れの水槽の違いでした。波の水槽だけにですね、3年目から水草が生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日本の名前でいうとコアマモという名前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一人でに生えまして、5年目ぐらい経ったところでもう干潟の全面を覆うように広がりました。ところが波の水槽の方はこれが全然広がりませんで、別の種類の藻が生えてきています。例えば今は別の種類の海藻、藻が生えているということ、これが一番大きな違いです。 나카무라 박사에 따르면 파도 수조의 변화는 물풀에서 비롯됐다. 실험 3년째 물풀이 자라면서 연이어 다른 해양 생물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력은 없던 모래와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외에 어떤 조건도 없었던 수조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파도가 생명을 키운 것이다. 새 수조의 생물 변화를 비교해보면 파도가 있는 수조의 생물종이 단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의 기점 또한 수초가 자라난 시점부터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실험 11년째. 이제 파도가 치는 수조와 파도가 없는 수조의 변화는 한눈에 드러날 정도로 확연하다.波があるいは潮石がなくなると、特に泥の表面あるいは泥の中に住む生き物が数がすごく限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ものの数が少なくなってきますと、人間が食べられる漁業の資源がかなり減ってしまう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特に日本人はタンパク質の多くを歴史的に魚から取ってき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った日本特有の文化も失わ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したがって、波の作用あるいは流れの作用、潮石の作用というものはそこにいる生き物の姿を変えるだけではなくて、最終的には人間の食生活や文化まで変えてしま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결국 파도가 물풀을 비롯한 해조류들을 키우고 해조류들이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품어 안으면서 바다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실험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멀리 지구 반바퀴를 달려와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 그러나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천인 파도가 해변에서만 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 그 속에도 은밀하게 움직이는 파도가 있다.
영국 리버풀에 있는 한 해양 연구소. 조나단 쉘 프리스 박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 내부파 연구의 권위자다. 내부파는 과연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쉘 프리스 박사는 내부파의 생성 원리를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먼저 수조를 유리막으로 차단한 후 한쪽에 소금과 물감을 넣어 물의 농도와 색깔을 바꾸었다. 그 후 차단됐던 유리막을 열자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로 스미면서 파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수면 위 물결에서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수면 위와는 상관없이 깊은 바닷속에서 생기는 파도, 이것이 바로 내부파다. 내부파는 밀도가 다른 두 총 사이의 밀도 차로 인해 생기는 파도로 전파 속도가 매우 느리고 파장이 무려 수십 킬로미터를 넘는 긴 파도로 알려져 있다. Varies. They range. The smallest ones may be 1 kilometer long. So if you have a series of them, the distance between the highest bits of the wave and the highest bit of the next wave is about 1 kilometer. The longest ones could be 40, 50 kilometers. In the deep ocean, even longer than that, possibly hundreds of kilometers. For the amount that they move up and down, that could be anything from 10 meters up to some of the ones I've seen are maybe 100, 150 meters. But they move very slowly. So it might move up and down by 150 meters, but it might take 20 minutes, 30 minutes to do that. So it's a big wave, but it's a very, very slow wave as well. 그렇다면 내부파는 해양 생태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조나단 박사는 지난해 그 고리를 풀기 위해 영국 남서부 해안으로 나가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바닷물 속에 섞여있는 플랑크톤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 내부파가 대륙봉 사면에 부딪혀 깨지면 찬물 속에 섞여있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무기염류가 위로 올라오면서 다른 해역에 비해 플랑크톤이 무성하게 번식하게 된다. 바로 이 플랑크톤의 번식 정도를 조사해 내부파를 역추적하는 조나단의 조사 방법은 최근 내부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We're still working on that. We have some information showing us where we have small banks and small hills in the seabed. We seem to get higher growth of the marine plants, and we think it's because these internal waves are made around these hills. So we have some good evidence that that is happening, and very good evidence at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 where you can actually see the effect of the growth in the algae in satellite pictures of the sea surface. Right the way along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 these internal waves are breaking and causing the marine plants to grow.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영국 남서부 대륙봉 사면 지역. 인공위성 사진에 대륙봉 사면이 녹색으로 나타난 것은 이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주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상층부의 따뜻한 물과 섞이지 않는 차가운 밀도의 바닷물의 경계, 즉 내부파가 존재한다. 내부파가 긴 파장으로 움직이다가 대륙봉 사면에 부딪히면 깨지게 된다. 내부파가 깨지면 물이 섞이면서 아래쪽 찬물에 존재하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많은 무기염류들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 먹이를 찾아 모이던 플랑크톤 역시 고기들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내부파가 부서지는 대륙봉 사면 지역에는 늘 고기가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해역의 또 다른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플랑크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풍부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깃대를 찾아 오대양을 이동하는 선박들이 유독 대륙봉 지역에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내부파 때문이다.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도 만선의 꿈을 이루어주는 풍성한 바다. 내부파의 존재가 알려지기 이전부터 어부들은 경험으로 대륙봉의 바다가 다른 해역에 비해 유난히 고기가 많이 몰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륙봉의 바다가 수많은 어부들을 불러들인 비밀. 그것은 바로 내부파의 존재였던 것이다. 수만 년의 세월을 끊임없이 이어져온 파도. 파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파도가 가진 놀라운 기능들이 속속 베일을 벗고 드러나고 있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그랜트 댄 박사는 파도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도 특히 이산화탄소의 흡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파도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파도가 부서질 때 흰 거품이 생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서지는 파도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기포들이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를 물속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That of all the carbon dioxide that we as human beings put into the atmosphere, between a third to a half of it ends up in the ocean. Now, exactly how much of that is transported by bubbles is something I'd love to know. That's one of the questions I'm trying to answer. How much of that transport is due to the bubbles? But a week's worth of strong wind can be the same as 6 months with no wind. So it's an important process. 바람 때문에 파도가 강하게 부는 일주일과 파도가 없는 6개월 동안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정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이태식 박사에게 실험을 의뢰하기로 했다. 먼저 수조를 밀폐한 뒤 수조의 공기층에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가득 주입했다. 그 후 각기 다른 3가지 조건을 각각 3시간씩 주면서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상태를 관찰하기로 했다. 먼저 파도가 없이, 그리고 너울 정도의 파도만 생기는 환경에서 사라지는 이산화탄소를 관찰했다. 이어서 흰 거품이 날 정도로 세게에 부서지는 파도를 발생시키면서 사라지는 이산화탄소를 관찰했다. 바다에서 위에 부분에 희게 나오는 부분이요. 그것이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백파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브레이킹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3번째로 한 실험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파도가 강하게 치면서 위에 제일 꼭대기 부분, 크레스트 부분에서 계속 파도가 깨지면서 기포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 기포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보시면은 처음에 그 실제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급하게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잖아요. 이 3개를 비교한 것에서 보면은 눈에 띄게 이게 감소하거든요. 그 양을 보면 대충 이 그림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한 5배 정도 내지 6배 정도의 감소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무려 3분의 1을 흡수하는 바다. 그런데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파도라는 사실을 실험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파도는 지구의 환경을 지켜온 환경 지킴이였던 셈이다.
강원도 연안항 가운데 최대항인 주문진항. 이곳은 환경을 지키는 파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항구다. 최근 주문진항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항내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낚시는 뭐 바깥에 파도가 심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하기는 했는데 먹으려고 잡진 않았죠. 뭐 손맛 보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잡아가서 뭐 회도 드시고 매운탕도 끓여 드시고 많이 좋아졌죠. 뭐 수질이.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항해의 변화는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났다. 지난 2003년 주문진항의 바다 색깔은 항외와 항내가 육안으로도 구분될 정도로 항내의 바다가 썩어 있었다. 원인은 무려 1.2km에 달하는 긴 방파제. 방파제로 인해 항내와 항외가 단절되면서 항내 물이 썩어 들어간 것이다. 당시 항내 바닷속은 부유 물질로 한치 앞을 구별하기 힘들었고 퇴적층의 깊이가 무려 80cm에 달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5월 다시 주문진 항내 바닷속을 들어가 봤다. 맑은 바닷물 사이로 푸른 해조류와 더불어 물고기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2003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항내 생물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저서 동물은 무려 20여 종 이상이 늘어났고 해조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딱한 안반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부착생물을 조사를 할 때 해조류나 저소동물을 볼 때 주문진 방파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생물군의 그 분류군의 수나 그 종수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강원도립대학은 주문진항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인 COD를 조사한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수질은 지금 현재 3등급, 아주 좋을 때는 2등급까지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유기물은 40에서 한 60% 정도 개선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와 인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30% 내지 40%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설치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항내의 퇴적물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거의 그 바닥층에는 제로에 가까운 이러한 그 현상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수 순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바닥층까지 용존산소가 존재하고 투명도도 지금 높아진 이러한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바다를 살아 숨쉬는 바다로 바꾼 주문진항의 놀라운 변화. 변화의 주역은 바로 항내에 설치된 해수 교환 방파제다. 해수 교환 방파제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방파제로 가로막힌 신원 모형 한 곳에 빨간 물감을 풀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 파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자 빨간 물감이 방파제를 넘어 옆의 수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도의 힘에 의해 외항의 바닷물이 내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해수 교환 방파제다.
그 파도를 흐름으로 이제 바꿔서 항내를 완만하게 흐르는 항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안에 이제 어민들의 생활 공간인데 악취를 제거하고 또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그런 면에서 파력을 이용하는 그런 경제적인 면과는 또 다른 면에 경제적인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죽어있던 바다를 살린 해수 교환 방파제. 해수 교환 방파제의 원리는 바로 막혀있던 바다에 파도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 항외의 물이 항내로 흘러들게 하면서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바닷물이 살아나자 이곳을 떠났던 생물들이 하나둘 파도를 타고 돌아왔다. 파도가 살린 주문진항. 주문진항은 다시 풍요로운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넓은 바다에서 거품을 내며 부서지는 파도는 바다의 힘찬 용틀입니다. 조용하게, 때로는 강하게 수만 개의 표정을 가진 파도. 파도는 무수한 바다 생물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다. 바다가 부르는 생명의 노래, 파도. 억만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파도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